향연의 등장인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아폴로도로스에 이어서 두 번째. 이제 아폴로도로스와 대화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폴로도로스 할 때 얘기했습니다만 아폴로도로스가 이 향연 이야기를 두 번 하거든요. 향연 안에서, 향연 작품 안에서 향연 얘기를 내가 두 번째 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얘기를 했던 사람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얘기를 했던 사람 그리고 이름만 거론되는 사람 포이닉스라는 사람 글라우콘은 직접 대화를 했던 인물이고 그리고 이제 지인들이 두 차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얘기를 다시 좀 정리를 하면 아폴로도로스가 향연이 맨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자네들이 지금 당신들이 자네들이죠. 자네들이 지금 나한테 예, 플라톤의 향연의 등장 인물들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아폴로도로스에 이어서 포이닉스, 글라우콘, 지인들, 자네들 뭐 이런 사람들 좀 묶었어요. 아폴로도로스 때 얘기했습니다만 플라톤의 향연을 지금 전달하는 틀박 대화가 있는데 그게 이제 두 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폴로도로스가 이틀 전에도 이 이야기를 글라우콘과 나의 지인들에게 해줬고 지금 그래서 난 준비된 상태에서 자네들에게 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어 있어요. 이제 그 이틀 전에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글라우콘과 그의 지인, 글라우콘과 아폴로도로스의 지인들인데 그러니까 글라우콘도 아폴로도로스의 지인인 거죠. 지인 중에 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특히 글라우콘이라고 지칭되는 지인이 사실은 이제 포이닉스라는 사람한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한테 들었는데 그 사람 얘기가 자기는 포이닉스한테 들었는데 이 이야기를 아폴로도로스 알고 있다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아리스토데모스라는 사람이 이 향연 잔치에 같이 소크라테스랑 참석을 했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아폴로도로스한테도 해주고 포이닉스한테도 해줬어요. 근데 이제 포이닉스로부터 얘기를 들은 사람으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 얘기는 좀 똑똑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뭐 분명한 게 없고 좀 흐리멍텅하게 얘기를 전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기를 아폴로도로스 자네도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또 자네를 이렇게 막 찾아다니서 드디어 발견하고서 뒤에서 이제 어이 뭐 할레론 사람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 얘기가 이제 내가 이틀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포이닉스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포이닉스는 플라톤의 다른 대화편에는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 이름은 동명이인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트로이 전쟁 영웅 아킬레우스의 스승으로 되어 있는 포이닉스가 있습니다. 이 플라톤의 국가에 이 포이닉스라는 이름이 거론되면서 포이닉스가 좋은 인물인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킬레우스한테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뭐 그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름이 나오고 포이닉스는 원래 이제 페니키아 사람이라는 건데 포이닉스가 페니키아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것에 관한 얘기들도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가에 보면 이제 페니키아 사람들이 만든 신화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좋은 국가가 되려면 신화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뭐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죠. 화이트 라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포이니케 사람들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어떤 거냐면 이 포이닉스의 아버지 이름이 지금 필리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향연에. 그러니까 필리포스의 아들인 포이닉스로부터 들었다고 한다. 뭐 이렇게 이제 글라우코니로 지칭된 지인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그리스인들 성이 없습니다. 그리스인들 아직 중세 이후에 만들어지는 거니까 성 우리도 그렇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을 공식적으로 지칭할 때 그 사람 아버지 이름하고 그 사람의 출신 도시 또는 뭐 같은 아테네 사람들 때는 그 사람이 호적이 등록되는 그 데모스 구 그 이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 아폴로도로스 식으로 하면 아폴로도로스의 아버지 이름은 이제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금 팔레론 소속의 누구의 아들인 아폴로도로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구까지는 안 나오고 포이닉스의 아버지가 이제 필리포스라는 정도만 언급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필리포스라는 인물이 또 어디 나오냐 하면 크세노폰,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제자들 중에 소크라테스 죽음 이후에 소크라테스의 행적을 다룬 대화편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대화편들 중에 온전한 형태로 그 작품들이 전해지는 것은 크세노폰과 플라톤 이 두 사람이 유의합니다. 그래서 크세노폰의 경우에 한 4개의 대화편을 남기고 있고 플라톤은 이제 28개 이상의 대화편을 남겼잖아요. 나이도 좀 비슷하고 크세노폰은 또 역사가로서 헬레니카니, 아나바시스니 뭐 이런 작품들을 쓴 문필가로 또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크세노폰과 플라톤은 자신의 스승 소크라테스의 어떤 가르침을 전하는데 일종의 라이벌 관계, 선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게 좀 복잡합니다. 그런 관계에 있거든요. 근데 이 향연에 보면 이 필리포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플라톤의 향연과 좀 유사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측면이긴 한데 알키비아데스를 대신하는 인물이라고 이제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1권 13장과 2권 21절 이하에 보면 이 사람이 2번 등장을 하는데 1권 13절은 이제 이 필리포스라는 인물이 잔치에 초대받지 않은 채로 와서 내가 이 잔치를 흥을 돋궈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익살꾼입니다. 제담하고 뭐 또는 몸개그하고 뭐 이런. 2.21에서는 자기가 제담을 했다가 실패하자 막 우는 흉내 내고 뭐 거기 이제 댄서들 출 때 같이 춤추고 뭐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는 몸개구도 하는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같은 향연이라는 제목이잖아요. 물론 그 잔치의 자리는 다릅니다. 이 플라톤의 향연은 이제 누구죠? 아가톤의 비극 경연 대회를 축하하는 자리고 여기 향연은 칼리아스라는 인물이 자기 소년 애인을 위해서 뭐 베푸는 잔치 자리고 그래서 잔치 자리는 다른데 그래서 보통 통상 이제 플라톤이 향연을 먼저 썼고 크세노폰이 그걸 보고서 그건 아니다. 우리 선생님을 잘못 전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쓴 거다라는 설이 지배적인데 제가 최근에 봤던 어떤 논문은 이걸 이제 반대로 뒤집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크세노폰이 썼고 그걸 보고 플라톤이 그건 아니지. 뭐 이건 뭐 선생님을 잘 이해를 못 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향연을 다시 썼고 그걸 보고서 크세노폰이 아니 그건 또 아니라니까 하면서 그 플라톤의 향연에 있는 구절들에 대응될 만한 구절들을 새로 개작해서 집어넣은 건데 후대 학자들이 이제 그것만 보고서 개작이라는 아이디어를 안 갖고 있어서 그것만 보고서 크세노폰이 나중에 쓴 거라고 한 거지만 여기 지금 필리포스라는 인물도 나오고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포이닉스라는 인물이 뜬금없이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데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일종의 플라톤이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 넣어서 자기 경쟁자인 크세노폰의 향연에 은근히 야지를 놓는 뭐 그런 역할을 맡고 있다. 뭐 이런 해설이 있어서 재밌어서 이제 소개를 한 겁니다. 글라우콘과 그의 지인들의 글라우콘 얘기도 재밌는데요. 아폴로도로스 거기 이제 글라우콘이 얘기를 하면서 근데 내가 뭐 지금 포이닉스한테 얘기를 들은 그 사람한테 얘기를 듣고 잔을 찾아왔는데 혹시 그 자네가 직접 거기 참여한 건가? 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정확하게 그래서 포이닉스부터 얘기를 들은 사람은 이 이야기를 아폴로도로스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같은 아리스토데모스로부터 들은 거라는 얘기까지 안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죠. 그래서 혹시 자네는 직접 참석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건가? 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야, 우리 그때 다 어렸었어. 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글라우콘이라고 지칭되는 사람과 아폴로도로스는 나이가 동년배인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이제 아폴로도로스 얘기할 때 했습니다만 향연이 벌어진 건 기원전 416년. 그리고 이 이야기가 전달되고 있는 시점은 407년부터 한 400년 사이, 한 7, 8년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정도 시간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참석했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어떤 시대착오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최근에 어떤 사건들이 아폴로도로스 할 때 얘기했습니다만 그때 불경 재판이 막 벌어지고 있어서 또는 소크라테스 재판이 임박해서 그것 때문에 416년에 있었던 불경 사건을 다시 떠올리고 그래서 야 그때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 뭐 그러면서 찾아봄으로써 그래서 당시 그 400년대에서 407년 사이 그 사건들이 불러일으키는 강렬한 호기심 그것이 이제 시대적 간격마저 헷갈리게 할 정도였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플라톤이. 그래서 당시 그 이야기가 초미의 관심거리라는 걸 보여주는 지인들 중에 한 명으로 이제 글라우콘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글라우콘이라는 인물은 플라톤의 작품에 이제 플라톤의 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가 같은 데 보면 아데이만토스와 글라우콘 두 형제라는 게 이제 거기 아리스토네의 자제들이요 뭐 이래 갖고 딱 이제 명시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물이 플라톤의 그 형이 글라우콘이다라고 이제 보통 지배적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문제 제기를 하는 논문을 이제 최근에 봤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어릴 때였다가 410년이 어릴 때였다가 되잖아요. 그리고 플라톤의 나이는 28살, 399년에 이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고 그러니까 형이니까 왜 형이라고 보는 거냐면 원래 이제 그리스어나 뭐 영어나 이런 것에 이제 brother라는 게 형제라는 뜻이라서 뭐 우리말에 형이란 말이 따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younger brother, older brother 뭐 이런 말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elder brother 이런 말을 써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말은 없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플라톤은 아버지가 죽고 나서 태어났거나 어렸을 때 죽거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어머니 페릭티오네죠. 어머니 페릭티오네와 아리스톤 사이에서 나온 가장 어린 자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같은 형제들은 더 나이가 많은 형제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28살보다 많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410년 때 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도 비슷한 연대가 나와야 되는 거죠. 국가의 그 대화 연대. 근데 이제 국가라는 게 향연과 구조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여기 보면 이 팔레로는 그 어디죠? 아테네 외황 거기서 이제 아테네로 올라가는 길에 이 글라우콘의 일행에 붙들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올라가는 그런 방식의 구도를 갖고 있는가 하면 반대로 국가는 소크라테스가 이 아데이만토스와 글라우콘 형제를 대동해서 피레우스 항구로 내려와서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그 동네 사람인 폴레마르코스한테 붙들려서 거기 가서 이제 국가의 정의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구조적으로 상당히 유사합니다. 플라톤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배치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러면 국가에도 이미 나이가 꽤 되어 있는 상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의 연대도 399년 그 무렵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그 설정이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글라우콘으로 보는 사람들은 글라우콘 국가는 연대가 불분명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일부러 플라톤이 이렇게 흐릿한 연대를 사용한 거다 이런 식으로 시대착오적인 걸 충분히 감수하고 한 거다 이렇게 보는 해석인데 그런데 글라우콘을 유지를 하려고 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문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아폴로도로스가 글라우콘과 그의 지인들한테 자네들 뭐 돈벌이나 쫓아다니고 뭐 이런 쓸데없는 시간 버리고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질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철학적인 인물로 글라우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가에서 사실은 글라우콘은 되게 중요한
대화 상대자거든요. 그러니까 일곤에서 트라시마코스가 정의는 강자의 얘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소크라테스한테 논파를 당하고 일곤이 끝나지만 이곤을 시작하면서 글라우콘과 아데이만토스가 아니 이게 이렇게 간단히 뭐 정리될 문제가 아니고 왜냐하면 요즘 젊은이들이 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 우리는 안 그런데 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좀 제대로 된 논지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소크라테스에게 이제 그 정의가 왜 좋은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일. 그래서 상당히 철학적인 인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플라톤이 자기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비일관된 얘기를 할 리가 없다.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또 뭐 글라우콘이 그러다가 철학에 빠져갖고 아니 철학이 아닌 정치로 빠져갖고 거기 이제 크세노폰의 소크라테스 회상이라는 책에 이제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 정치에 빠져갖고 철학을 멀리하게 됐다. 알키비아데스처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펴가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과 연결해 보면 잘 안 맞는다는 지적이 그럴듯하고 그래서 어떤 추정을 하고 있느냐면 또 사실은 이복의 팔레른 사람 이렇게 불렀을 때 돌아보면서 아폴로도로스가 나의 지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 뭐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근데 얘기 한참 하다가 이제 글라우콘이라는 이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서로 이름 부르고 뭐 동년배고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름을 드러낼 양이었으면 처음부터 드러냈어야 되죠. 돌아보면서 글라우콘 자네인가 뭐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이름이 나오는 부분에 보면 이게 옛날에는 이제 필경사들이 그러니까 베껴 쓰는 거니까 수고로 쓰는 거니까 이게 글라우콘처럼 읽을 수 있는 철자들이 몇 개 있는데 이걸 베껴 쓰던 필경사가 국가와 구도가 유사한 향연을 떠올리면서 이 부분이 좀 훼손됐어서 글라우콘이라는 이름이 여기 있었을 텐데 훼손된 것 같다라면서 이렇게 집어넣었다는 거죠. 글라우콘의 이름을 맞춰서 글자에 맞춰서 뭐 그런 얘기인데 상당히 그럴듯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인들과 같은 등급으로 치부되어 있는 자네들, 그러니까 이제 향연 얘기를 제대로 전달받는 이틀 전에 연습한 얘기를 전달받는 자네들인데 이 지인들과 유사한 성향이고 돈 잘 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폴로도로스 한때 돈 잘 벌었다는 추정을 이 구절 가지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속물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폴로도로스나 아리스토데모스처럼 소크라테스가 전하는 그 지혜로운 철학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경거리, 재미난 얘기. 마치 그 어떻게 이렇게 우리 산에 가서 뭐죠? 산에 가면 이제 운동하는 곳인 거,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거 이게 화제성 있는 얘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어서 이제 국가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타폴라 칼라 아름다운 이런저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러 개라는 말인데 아름다운 잡다한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 구경하는 사람들 이런데 그런 이제 급에 놓여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향연 이야기에 대한 관심도가 이렇게 쭉 스펙트럼으로 펼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인들과 자네들 수준 그리고 아리스토데모스나 그다음에 이제 아폴로도로스 같은 수준 그리고 이제 향연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스펙트럼을 쫙 보여주는 장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시점에 안 맞는 거긴 한데 아폴로도로스가 이제 그 플라톤의 임종의 자리에 참석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사람 아마 이 아폴로도로스를 그린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굉장히 비통해하고 있는 얼굴을 감싸 안고 비통. 사실은 이 얼굴을 감싼다는 건 사실 수치심과 관련되어 있는 거긴 한데 이 그림이 재밌습니다. 자크 필리프 요세프 드 퀸텐 예. 이름이 좀 긴데 1738년부터 1780년 사이에 살았던 사람이고 1762년에 그린 그림이라는데 아폴로도로스를 뭐 따로 구할 길이 없어서 재현한 화가의 작품을 잠깐 소개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